오늘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동 전문 기자 알파고 신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고 신하고 아니고 알파고 신하씨. 굳이 죄송합니다. 시자까지 제가, 붙이시려면 예. 알파고 신하씨 씨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냥 알파고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냥 네. 파고. 파고. 예. 우리 파고님 보니까 요즘 정말로 그 중동 정세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로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계신데. 전문가라서 아니고 전문 기자로서. 전문 기자로서 예. 탄탄하게 설명을 좀 잘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저희 그 정치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의 중동 정쟁을 뉴스페이퍼로만 접하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이 전쟁을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한다면 어떤 전쟁이라고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한다면 꼬였다. 꼬였다. 예. 어떤 측면이 꼬였다고 보시는 겁니까? 나가려면 나가기 애매하고 이렇게 가면 망할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거는 지금 당사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 같은 경우 포함하는 말입니까? 이란을 포함한 네. 거야. 이란이 어차피 언젠가 이런 일이 터질 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47년 동안 맞던 애들이고, 보통 이제 전쟁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라는 식으로 작전을 짜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작전이 안 되면 그럼 어떻게 나간지 또 계산을 하고 전쟁에 들어가야지, 하다가 실패되면 그 짠 작전대로 탈출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아니야. 하메네이 죽으면 끝나. 네. 안 되면 끝난다니까. 그냥 들어가. 끝나. 진짜 끝나. 근데 안 끝나면 끝난다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네. 마두로를 이제 축출해 체포한 이후에 네. 뭔가 정세가 안정되는 측면을 보인 반면에, 사실 이란을 향한 공습 같은 경우에는 하메네이가 사실은 최고 지도자가 그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비교점은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이 베네수엘라에 있는 마두로 대통령 족보가 없는 정치인이고, 족보가 없는 정치인이고. 네. 그냥 뭐죠? 그 차베스 대통령 시절 때는 샤바샤바를 잘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분석을 하면 많은 거 있어요. 이제 뭐 쿠바랑 네. 관계에 있어서는 마두로의 행보들이라든가 등등등 있는데, 뭔가 좀 약간 그냥 단순히 정치인이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정권은 하나의 쿠데타 혁명을 통해서 나왔던 거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탁 떨어진 후고 차베스의 이제 작품이에요. 근데 이란에 있는 혁명이 네.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그런 혁명이 아니고 나름 배경이 있고 흐름이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혁명이 하나의 인물에다가 고정됐던 혁명도 아니었고, 이 정권도 하나의 인물에다가 집착이 됐던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새로 앉힐 사람이 많아요. 하필 또 하마네이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마네이를 앉혔다는 것도 또 다른 아이러니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국내 한국에 계신 많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2월 28일에 이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이 있었을 때, 네. 아니 좀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게 느끼면, 왜냐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니까 타방이니까 느끼는 건데, 실제로 급작스러운 전쟁입니까? 아니야, 준비된 우리 전쟁입니까? 기다리고 네.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일단은 8개월 전에 이란 전쟁, 7개월 전에 한 번 붙었잖아요. 12일 전쟁. 그때 이름 여기서 말해도 돼요. 침착맨 채널에 나와서 네. 지금 끝났지만 6개월 이후에 다시 터진다. 두고 보세요. 했는데 예언하셨군요. 네. 예언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예언 아닙니다. 그냥 보여요. 6개월 이후에 터질 거라는 거. 왜냐하면 그땐 이스라엘 보기엔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많은 공습을 하면 이란이 쫄쫄쫄하고 멈추겠다. 그리고 이걸 보는 이제 반정부 세력들도 들고 나올 거다. 그러면 이란에 있는 정규군하고 이제 반정부 세력들이 이렇게 붙어서 네. 시리아 꼴이 나겠다 하고 6개월 전에 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하마네이를 제거해야겠다. 아이고 까먹었네. 트럼프 형, 이번에는 하마네이 제거하면 진짜 끝나. 예. 진짜 확실해? 진짜예요. 나만 믿어.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야, 그렇구나.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뒷배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원래 미국이란 나라와 이란이란 나라는 갈등이 좀 해묵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됐죠? 그거는 네. 어차피 이란하고 미국의 관계는 너무 나쁘고, 이미 이란에 있는 신정체제는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공화당 정권들도 있었어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 사람들이 왜 안 때렸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네. 그 사람들도 애국 포수예요. 아니, 미국에서는. 똑같죠. 네. 네. 근데 안 때리는 이유가 있었다는 음.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야. 하원에 제거되면 끝날 거다. 근데 안 된 거예요. 미국이 언젠가 이란에 있는 신정 제재를 없애버릴 거라는 그 아젠다가 있어요. 그걸 누구나 부정하진 않는데 네. 근데 보통 미국이 뭘 하려면 깔끔하게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렇고 시리아다 보세요. 13년에 걸친 내전을 통해서 아사드 정권을 없애버렸어요. 미국이.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너무 좀 약간 갑작스럽게.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79년 이란의 그 혁명 이후에 21년, 뭐 4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대대적인 전쟁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그 파고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트럼프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전쟁이 났다고 보는 그리고 겁니까? 트럼프 변수하고 이스라엘 변수. 왜냐면 이스라엘에서 역대급 극우의 극우 정권이 생겼어요. 아, 네타냐후 정권이. 네. 나타냐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 나타냐후 예전에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자기 내각에서 딴지를 걸고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걸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역대급 나타냐후보다도 훨씬 나타냐후는 평소이면 인사도 안 할 사람들이 이번에 내각에 들어왔어요. 아, 내각이에요? 예, 내각에 있어요. 장관이에요. 예전에 이상한 일들이 있었던 나타냐후도 나 걔네들이랑 말도 안 걸어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타냐후 내각에 있어요. 아니, 근데 그 정치 체제 자체가 거기는 의원 내각제 아니에요?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인데 내각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는 의회 다수당이 극우로 재편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네. 좌파가 거의 없어요. 다 거의 이제 없고, 네. 우파가 되는데 우경화가 되는데 근데 중도 우파냐 조금 강력한 우파냐 아니면 진짜 꼴통 우파냐에 따라 이제 게임이긴 한데 나타냐후가 그동안 손을 잡았던 다른 우파 정당들은 내가 더 이상 너런 손을 안 잡아. 너 약속 안 지켜. 2년 네가 2년 내가 국무총리 하기로 했었는데 네. 본인이 먼저 하고 중간에는 야 그럼 저기 선거하자 하는 거는 말이 되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우파 정당들이 내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나타냐후 보기에는 그 꼴통 우파 정당들 말고는 안 남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소에 인사도 안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알았어 내가 장관 자리도 줄게. 의원 수가 6명밖에 안 되는데 장관 자리 2개 가지고 왔어요. 말이 됐냐고. 야, 그렇구나.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해관계도 약간 네. 이 전쟁에서는 불일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엑시트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불일치한 장화 그거 있긴 한데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번 작전이 미국이랑 마지막으로 같이 한 작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자 전쟁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난 맞아요. 네. 반이스라엘 감정이 올라가고 있고 오죽하면 뉴요크에서는 무슬림 시장이 당선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보기에도 이번은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그냥 지고 들어가자. 그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물론 미국이 들어갔을 때의 목표하고 이스라엘의 목표는 달라요. 미국이 신정 제재가 없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본인들이랑 협력을 할 수 있는 석유를 우리가 뭘 좀 하자. 그리고 우리의 중동 정책에다가 크게 뭐라고 하지 말자. 왜냐면 이란하고 미국이 적대 관계이긴 한데 협력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라크 전쟁 때는 미국하고 이란이 협력을 했어요. 사담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근데 이스라엘 보기에는 신정 제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목표가 좀 살짝 다른 거죠. 살짝 다른 상황인 거고 우리 잼핑님이 알파고님 3차 세계대전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유효한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런 발언을 하신 적이 있으신 모양이죠? 이런 발언이라니 좀 약간 비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아직은 이렇게 못 느끼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지금 미국이 완전히 여기 중동에다가 집착이 되고 모든 사드들 아니면 패트리ot들이 여기 중동에다가 들어오면 지금 토마호크도 왜 우크라이나한테 안 주는지 알게 됐더라고. 이란에다가 때리려고 안 줬나 보죠. 네.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러면 중국 눈에는 더 이상 우리 태만 먹어버리면 미국이 막을 틈이 없겠네. 네네. 그리고 러시아도 그래? 미국이 이렇게 바빠? 어차피 유럽 애들 아직 진집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몰도바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좀 먹어볼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코소보에서 이제 떼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럼 세르비아는
눈이 돌면 코소보에 쳐들어가게 되면 튀르키예도 이번 계기로 나 코소보를 해방하겠다는 식으로 말칸반도를 먹으면 누가 막을 거예요? 지금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국제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전황이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예. 해주시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번 주에 그러면 미국 같은 게 움직이는 동태가 좀 있는데 지상군은 투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들었던 얘기인데 이미 쿠웨이트에서는 1차 지상군 투입 군인들이 준비됐어요. 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아니 쿠웨이트에서 이미 준비됐어요. 1차적으로 들어갈 네네. 카르투 섬에다가 들어갈 군인들이 지금 쿠웨이트에서 이미 준비됐다는 소식을 오늘 들었어요. 아 그런 정도로 긴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군인들 가고 있잖아요. 자꾸 중동적으로 그럼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쟁하러 네. 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지상전이 시작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 네. 솔직히 말하자면 마지막 6개월 동안 이해가 안 되는 거 뭐냐면 이제 그거는 베네수엘라 전쟁부터 시작이 됐는데 베네수엘라 앞에다가 미국이 이렇게 군인들을 모을 때는 제가 얘기했거든요. 베네수엘라 칠 거다. 다들 진보든 보수든 가림 없이 한국인들은 다 나한테 이 말했어요. 야 이거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항상 이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이건 블러핑하는 무슨 블러핑이에요? 군인이 가는데 거기다가 블러핑 있어요? 야. 칠 거다. 네. 안 칠다. 제가 남미에 가서 쳤어요. 이번에도 그 뭐지 석 달 전부터는 미국이 자꾸 함대를 이 hormuz의 앞바다에다가 모으고 있는데 이란을 칠 거다. 이미 저는 6개월 전에다 말해도 지금도 말해요. 군인이 간다는 거는 단순히 압박이에요. 특히 최근에 와서 군인이 어디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졸수한 쪽이 있어요? 좀 약간 말들 말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 집착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아니 근데 조선 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학문의 민족 공부하자. 아니, 그러다 근데 보니까 그것도- 문헌에 집착이 있어요. 문헌에 집착이 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저는 한국인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물론 같이 한국인이지만 네.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라는 긴장된 관계에서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네. 그 전황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불이 붙을 것 같다가도 네. 안 붙는 그러니까 전쟁하지 않는 역사를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약간 착각적인 요소를 그렇죠. 갖고 보는 게 그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착각이에요. 거예요. 한국은 네. 일본, 중국, 북한, 한국이 이렇게 4개 나라는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세탑이 되고 나한테 그러니까 안 온. 없었잖아. 예. 없었잖아. 근데 그러니까, 중동 예. 매번 전쟁이에요. 매번 전쟁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네. 거기는 디폴트예요 전쟁이.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란의 최고 지도자로 이제 지명된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하메네이.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지상에 보면은 약간 두문불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사실 생존 여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설설설이 많거든요. 네. 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 질문이에요. 생존했다는 거 중요해요 지금? 이 사람이 문제적으로. 일단 살고 있어. 그 뭐가 달라요? 아니면 죽었어요? 뭐가 달라요?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전임 하메네이 자체를 표적해가지고 사살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최고 지도자를 날리게 되면은 그 나라가 굴복할 거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네. 접근하기 때문에 지금 후임 최고 지도자의 그런 생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겠죠 보면은. 네. 그 사람을 죽여도 다 그 또 자리에 나와, 또 나옵니다. 따라와요. 그렇구나. 예. 아야툴라 많아요 이란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어질 수 있는 체제가 어느 정도라면 예를 들면 이란에서 모든 아야툴라들을 죽었어요. 그럼 이라크에서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나라 국적 아니에요. 세계관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란에 있는 모든 아야툴라들을 죽었어요. 그럼 이란 신정 체제는 이라크나 아니면 레바논에서 아야툴라 데리고 올 거예요. 그거 다 끝났다. 인도에서요. 그거 다 끝났다. 나이제리아에 제가 알기로 하는 아야툴라 있는데 그럼 나이제리아에 있는 아야툴라 가지고 데리고 올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에서 접한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그런 공습이 있었을 때 그 자국의 그런 그 피습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국민들 당연히 많았을 건데 그렇죠. 일부 이제 미국에 거주한다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란 국적으로 추정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신정 체제의 그런 해체 신호라고 여기듯이 좋아하는 반응도 보였는데 실제로 좀 어떤 겁니까 이게? 이란에 있는 시스템 때문에 두 가지 계층은 어쩔 수 없이 신정 체제랑 부딪혀요. 그거는 불가피해요. 하나는 이제 경제인들.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회사를 차렸어요. 오, 회사가 잘 됐어. 회사가 커질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 자금력에 도달하면 그 혁명 수비대가 거기를 관리해야 돼요. 아, 혁명 수비대가 관리한다. 네. 아니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완전히 자유시장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처럼 공산주의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이란 혁명 수비대란 눈치를 채야 되고 좀 어느 정도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인들 그 완전 부자들 아니고 왜냐면 어차피 완전 부자 애들은 다 혁명 수비대 애들인데 그 밑에 있는 부자 애들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혁명 수비대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신앙심이 너무 깊으면 당연히 이란 혁명 수비대 형님들께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용인하고 생각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있겠지만 네. 신앙심이 짙으면 그렇게 깊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불만이 있을 거고 에라이 모르겠다 해가지고 모든 회사를 다 팔아서 그 자금으로 해외에 튀겠죠. 그 하나. 두 번째는 예술가들. 왜냐면 예술에 있어서는 빨간 라인 없어요. 그냥 예술입니다. 영혼.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술에 있어서도 한계점들이 있어요. 동상 만들면 안 돼요. 물론 뭐 이란은 그 정도로 너무나 센 거는 네. 아니지만 그래도 뭐 옷을 좀 예를 들면 야한 장면을 지킬 수 없어요. 이란에서는. 뭔 말인지 아시죠?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언젠가 이 혁명 수비대란 그 신정 체제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란을 떠나요. 아주 그 안 좋은 감정으로 떠나서 해외에 갔는데 이 사람들 당연히 해외에서는 좋은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신정 체제 싫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의 이란에 대한 기정사실화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근데 다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렇게 자기 나라가 당연히 그렇겠죠. 작살낸 걸 예. 보고 일부가 마음이 바뀌었다는 또 인스타에다가 릴스들 많이 나와요. 저는 그동안 했는데. 원래는 그랬는데 네. 이번 사태를 다시 깊게 겪으면서 네. 달라졌다 마음이.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했던 이 세력이 이란에 있는 세속주의 세력들이에요. 예전에 왕정 시절 때 왕정에 있었던 그 분위기에 대해서 좀 약간 향수도 있으신 분들인데 또 이제 소수민족이나 사회주의 사람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신문만 보다 보면은 갈등 상황이는 전장 일부만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전세가 좀 어떻게 이란에서 펼쳐지고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어디까지 작전이 됐고 어디까지 예를 들면 위기 상황인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란 국토를 놓고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섬들이고 2차적으로는 맨달 아바스 한국도 얘기를 하지만 맨달 아바스보다는 이제 무셰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핵시설도 있거든요. 네. 섬 말고 굳이 이란의 본토를 찔린다면 이 두 개의 도시는 지금 이미 제 듣기로는 이란 혁명 수비대는 이 두 개의 항구하고 그리고 쿠르드 지역하고 말루지 지역에다가 이제 민병대를 설치하고 왜냐면 진짜 제약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날 소수민족들은 이 두 개 소수민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반격의 방식은 좀 어떻게 택하고 있는 겁니까? 게릴라전으로 갈 거예요. 게릴라전으로, 예. 이란이 이렇게 너무나 대놓고 전쟁에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스만 제국 때는 이란을 왜 안 쳐들어가요? 왜냐면 한 번 시도했는데 바로 그 정규군은 게릴라전으로 넘어가니까 350년 됐어요. 그 국경 안 변한 지. 그 지금 이라크 이란 국경 있잖아요. 그 오스만 제국 때 그려진 국경이에요. 그대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거고. 네. 그러면은 이란 국가 내부에서 그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좀 어떻다고 봐야 돼?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예요? 예를 들면 그 이란 국민들의 여론, 그 내국인들의 여론. 이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우리한테 공격 쳐들어오는 거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네. 아니다. 미국인들하고 이스라엘인들을 납치 않은 소아 성애자 정권이다. 그 정권을 비판한다. 소아 성애자 정권. 네네. 소아 성애자 뭔지 아세요? 뭔지 압니다. 페도필리. 왜 그 네. 얘기 나온지 아세요? 앱스테인 사태. 이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소아 성애자들을 맞서서 전쟁하고 있어요. 아니 그 이란의 반정부 시위들을 보시면 다 앱스테인 사진 있거나 아니면 좀 약간 앱스테인이랑 같이 지목되는 비밀 결세직들의 그런 조직들이란 그 연결돼 있는 좀 그런 신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소하고 염소 같이 생기는 거. 다 그걸 대워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악용당하고 있어요. 이 불쌍한 기독교인들, 이 불쌍한 유태인들, 니네들이 지금 이런 사탄을 모시는 사람들한테 니네들이 지금 납치당했어요. 우리가 대놓고 이 아동 성애자 정권이 얼마나 나쁜 정권인지 말해줬기 때문에 걔네들 우리한테 공격하고 있어요. 걔네들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으면 니네들도 해방될 것이다.
이란에 있는 그 방송국들의 영상들을 보세요. 자꾸 이렇게 나가사키 사진이 있어요. 아니면 미국의 원주민들, 그 인디언들의 사진이 있어요. 예. 애들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니네들을 복수를 하고 있어. 아, 그런 식의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도 네. 예를 들면 친미 정권이 집권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나라들도 있을 텐데 중동 주변국들의 그 반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중동에 어떻습니까? 있는 웬만한 그 모든 나라는 친미 정권이에요. 근데 정권이 친미예요. 국민이 친미 아니에요. 국민이 친미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겉으로는 거기 음. 있는 사람들도 살짝 좀 약간 고생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뭔가 쳐들어올까 봐. 네. 근데 암암리에는 미국이랑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거겠죠, 당연히. 근데 예를 들면 근데 우리가 현지에 있는 교민들의 사진이나 영상들을 받아보면은 네. 어쨌든 간 이란이란 나라가 불특정 국가들 다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부적으로 안 좋은 대응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골프 국가들 말씀하시는 네, 건데 맞아요, 골프 맞아요. 국가들은 예. 달라요. 골프 국가들은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랑 분리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분리시켜야 중동에 된다? 있는 예.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잘 살진 않아요. 1인당 GDP가 많으면 만 불이지 주로 몇천 불 사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다 이란이 잘하고 있어요. 국민 입장에서. 아, 국민 입장에서. 네. 네, 네. 근데 골프 국가들은 다 짜증이 나죠. 이란에다가. 왜냐면 본인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윤택감 예, 이런 것도 예, 침해받기 때문에. 다들 기본적으로 네. GDP 몇만 불인데 이란 때문에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누구는 극단적으로 이제 UAE 같은 경우에 특히나 네, 네. 사실 금융 허브로서 기능을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전황이 이제 확대되면서 UAE가 끝났다. 뭐 이런 식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UAE 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우리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UAE의 행보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는 당장 지금 왜냐면 UAE가 우리 대한민국이 바라주는 이 총궁 방공 미사일이 잘 막아주니까 그렇죠. 네. 모르죠. 일단 봐야 돼. 전쟁 이후에 EU가 그 UAE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 반전 시기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 네. 그럼 이스라엘에서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도 시작된 거예요 지금? 네, 네.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은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아,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쉘터하우스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군인들도 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지금 동시에 세계 전선에서 전쟁하는 거 말이 되냐고. 이 전쟁의 전략이 뭐냐고. 그래서 사람들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문제도 있어요. 징집 문제. 하레디 애들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했는데 걔네들 왜 전쟁 안 넣냐. 그런 징집의 문제도 존재한다. 네.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 전쟁에 가장 큰 유탄을 맞은 국가들을 떠올린다고 한다면은 저는 아시아가 사실 유탄을 크게 맞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중동 의존적인 그런 그 석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영향이 큰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봐야죠. 네. 왜냐면 지금 이란이 니네들이 나한테 자리세 주면 내가 배 풀어줄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통행세 있으니까. 내면 예. 근데 그 동행세는 내면 가니까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이란이 갖고 있는 이 전쟁 계획으로 갑자기 손에 생기는 이 특권이 손에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을 지금 목적을 찾다 보면은 네. 사실은 어떤 식의 그런 효과 때문에 전쟁을 벌였는지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다시 원점으로 가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하만에 제거하면 끝나. 여기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근데 하메네이를 제거해서 본질적으로 명분상으로 내미는 거는 핵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군사적인 문제를 대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실 상황적으로 급변해서 미국을 상대로 한 핵위협이 갑자기 강화되거나 점증될 일도 없는 건데 네. 그럼 이 전쟁은 왜 벌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보기에는 이번 말고는 다음에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번이 절호의 찬스였다? 네, 마지막 찬스예요. 네. 다음에 또 이렇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미국에서. 아, 자기들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우군이 될 수 있는 네. 미국 정부가 네. 지금밖에 없다. 네. 네. 지금 치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그 의도라는 건 이스라엘의 의도에 미국의 그런 정부가 휘말린 겁니까? 아니면은 미국 안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생각하다면 걔네들 똑똑하니까 이스라엘대로 가야지. 이스라엘대로 해야 된다. 아니 이미 미국에서도 틈만 나면 이란 치자, 쿠바 치자 하는 애들이 이미 있어요. 네. 이번 계기로 트럼프 정권에 그런 사람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 에이펙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정치권에 들어가는 러비 금액이 역사 역대급이에요. 에이펙은 이제 아시다시피 네. 유태인들의 러비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딱 봐도 이스라엘이 엄청난 돈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거였어요. 뭐 예를 들면 에이펙이 그동안 미국 정치권에다가 뿌린 돈이 쭉 일괄적으로 했다면 그럼 이번에 이스라엘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슉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보도들도 있어요. 영국도 지금 얼마 전에 기사를 터뜨렸는데 그 핵 협상에 들어갔던 영국 이제 협상가가 하는 얘기는 네. 미국 대표자들을 우리 이해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대표인지 이스라엘의 대표인지. 아니 근데 저희도 이제 뭐 저 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한참 전부터 이제 네. 미국이라는 사회를 연구하면서 뭐 유대 자본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그런 것들이 군수 산업과 결탁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이제 학습을 해서 대충 그려지는 바가 있는데 그 미국이라는 것도 결국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게 어쨌든 민주주의의 외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번 전쟁에 참전을 하고 여러 의사결정하는 과정, 예를 들면 특히나 전쟁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담되어 있는 과정 자체가 이게 사실 국민적 동의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의회나 뭐 정부에서 일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반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번 전쟁을 예쁘게 마무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신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의 운영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네. 그 불신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트럼프 들어오니까 뭐야 우리가 원래 싫어했던 것을 없애버리려고 우리는 뽑았는데 우리가 싫어했던 그 자체이구나라는 지금 미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쨌든 간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란의 위협을 제거했다는 거 이외에 예를 들면은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미국에게 이 전쟁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득실을 따졌을 때 금전적으로 이득이 돼야 되는 상황을 설명해야 될 텐데 그런 게 미국한테 있습니까? 이 전쟁으로? 없으니까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조 켄 사표를 냈고요. 그리고 국정원 위원장들 그 위원회에다가 앉혔던 까빠둘씨도 그 얘기했어요. 이란이 우리한테 immediately 당장 지금 위협이 아니다. 선생님 어떤 답변을 꺼들라고 하시지 모르겠는데 네. 논리를 찾지 마세요. 논리가 있는 전쟁 아니라니까요. 논리가 없는 전쟁, 무논리 전쟁이다. 자꾸 이렇게 예. 질문을 하시면서 뭔가 지혜로운 답변이 나올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자꾸 지혜로운 답변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간에 미국과 한국은 동맹 관계고 네. 이 전쟁이라는 것이 미국이 빨리 발을 빼지 않게 되면 장기화될 경우에는 한국 민합이 닥친 위기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전쟁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 왔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저한테 네. 물어보지 마세요. 네. 그거는 이제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질문이니까 네. 그러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는 그동안 외교부에 계시는 분들이 네. 해야 되는 답변이고요. 저는 그냥 중동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음.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중동에서 벌이는 일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계속 이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행보들을 보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인볼브된 문제가 크게 있기 굳이 때문에, 말하자면 예. 예를 들어 미국이 우리한테 군 보내줘 우리는 이란 칠 거야. 그때 뭐 굳이 이거 나의 생각인데 그래 물론 가야지. 나도 이제 동맹국의 형제인데 잠깐만 신발끈이 이거 할 때까지 그때 보고 다른 나라들 몇 명 가는지 진짜 가고 있는지 많이 갔어? 오케이 신발 끊었어요. 저도 올게. 아니 왜냐면은 저희 이라크 전에 파병했을 때 네. 전국민적으로 파병 반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그 반전 시위가 물결이 네. 그 대한민국 우리 국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미국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란전에 참전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를 할 상황이 근데 우려할 그때 수 있기 이라크 때는 때문에, 우린 가서 싸우진 않았고요. 우리 이라크 방배용군이 쿠르드 그렇죠. 지역에 네, 있었고 제일 맞아요. 안전한 네. 데에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사태 한 명이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봤을 때 이라크에 파병됐던 외국 군들 중에서 제일 안전한 군이 우리 군이었어요. 똑같은 거를 이번에도 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결국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매듭지어질 것인가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물밑에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협상 없어요. 협상 전혀 없는 거예요? 소통이 있지 협상 없어요. 협상이 아니고 소통만 있는 거다. 네. 협상과 소통의 차이 좀 어떤 겁니까? 얘기 좀 하자. 이거 협상은 좀 약간 전쟁 끝나려면 이거 좀 할 건데 너 뭘 줄 거냐. 이건 협상이지. 그렇죠. 네. 좀 얘기 좀 하자.
이건 소통이에요. 아,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이란 정부의 그 행정부 구성 같은 걸 네. 느끼게 된 게 우리랑 체제가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우리 예를 들면은 그런 협상에 대통령한테 이제 권한이 위임돼 있고, 네. 그럼 예를 외무부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서 해결하면 될 일인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겉으로 드러난 대통령이나 네. 국회의장이 우리랑 좀 위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거기는 벨레아티 파키히라는 제재가 있고요. 그 벨레아티 파키히라는 제재가 뭐냐면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한국에 있는 국무총리예요. 아, 행정을 네. 끌고 가는 사람이지 행정을 결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려 제도 지도자는요 임명권이 너무 세거든요. 웬만한 사람 그 사람이 임명해, 대통령 말고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없지만 대통령이 그 일을 할 때 쓰는 사람을 하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헌법적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은 제거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거 정려 지도자 대신 말하는 혁명 수비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결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네. 미국이 자꾸 이제 뭔가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 건 소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통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도 약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높은 나름 거네요. 예. 힘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미리 다 이스라엘 폭로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갑자기 얘기해요. 모하메드 칼리파 미국이랑 얘기하는데 갑자기 모하메드 칼리파 이란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연락을 했는데 거절했어. 얘기한 거 아니야. 왜 이스라엘이 자꾸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면서 네. 미국이 소통하고 소통 때문에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박살이 난 거예요. 네. 그럼 이란이 요구하는 그 예를 들어 휴전의 조건 같은 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란데 지금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배상금을 요구하잖아요. 니네들이 이렇게 와서 때렸는데 배상금 줘라. 재건할 수 있는 배상금을 달라. 그렇게 때려. 그리고 네. 중동에 있는 모든 미군은 다 철수해라. 아, 중동에 있는 미군 철수해라. 예.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비공식적인 얘기들이 더 개소리예요. 바레인 우리한테 줘라. 나라 전체를 우리한테. 아,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예. 뭔가 지금 국권을 침탈하러 온 사람 같은데 지금 네. 오히려 다른 나라 국권을 달라고 지금. 아니 예. 근데 예전에는 바레인이 이란 제국에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보호력 같은 느낌이었는데 영국에 와서 뺏어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바레인이 영국으로부터 나올 때 그 당시에 있는 국왕이 바레인을 침략 안 했다고 해서 국내적으로 욕을 먹었어요. 어떻게 우리 땅을 냅두냐. 그래서 바레인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이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 종전의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은 아예 그냥 아니 예. 이란이 아무리 말이 이렇게 세게 불러도 네. 이란이 이걸 원해요. 종전하자. 2번 다시 쳐들어오지 마. 아, 종전을 원한다. 휴전 아니고 종전 원한다. 왜냐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싸웠다고 휴전했다고 하면 언젠가 이란이 망하게 돼 있어요. 네. 이방 전쟁 오케이 끝까지 하자. 네. 안 한다 그러면 제대로 안 할 거다. 진짜. 이걸 이제 도장 찍고 와.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다시 이스라엘 네. 얘기 돌아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상대방이 절멸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생각 아닐까요? 이 정도 왔으면 이스라엘 정부는 적어도 보기에는 미국이 휘말리고 완전히 가서 이란이랑 붙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대로 무너지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상군 해야겠다. 이라크처럼. 결국은 오늘 말씀 이제 말미에 오고 있는데 들으면서 이 전쟁에 과연 답이 있을까라는 이제 모르죠. 왜냐면 세계이라는 되거든요. 거는 네. 전쟁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라는 거는 이상한 식으로도 변화가거든요.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도 전쟁을 붙었었는데 왜 전쟁이 멈췄느냐. 우리 튀르키예에서 항상 그걸 말해. 우리는 너무 세게 싸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를 쫓아냈다. 제가 이런 세뇌 교육을 살았거든요. 다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해봤는데 네. 뭐야 그리스는 추가적으로 군인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리스 왕이 자기 키우고 있는 그 멍송이가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죽였는데 네. 그걸 보는 군인들이 야 이거 하지 말자고 해서 멈춘 거예요. 징조로 예. 그래서 원숭이가 살린 거네. 지금 미국에서도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미인 정치인에다가 각각 그러지 마라. 우리 맛있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 전쟁 마무리하자고 하면 트럼프가 마무리 시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지금. 근데 중재할 수 있는 나라도 좀 딱히 없는 거잖아요. 뭐 이제 튀르키예, 사우디 그리고 파키스탄, 사우디보다는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집트 네. 이 세 개 나라는 좀 약간 중재하려고 하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거고 그럼 그 노력의 결실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노력해봤자 지금 구도가 그 사람들의 노력이랑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근데 중재에 나선다는 거는 자국이 입는 피해가 크니까 당연히 나서는 거겠죠? 접경 지역에서. 예. 그것보다는 네. 제재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파키스탄은 지금 안에는 말루주 애들이 있는데 말루주 애들 들고 일어나면 어떡해요? 파키스탄은 지금 골치 아프죠. 튀르키예는 쿠르드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이집트는 이슬람주의가 다시 들고 네.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골치 아픈 거고. 그리고 또 네. 예멘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마돌 맨데브를 막아버리면 스웨즈 운하가 쓸모 없어져요. 그러면 이집트 통거리가 날아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고 결국 마이네임 등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이나 에너지 문제에 끼치는 영향을 걱정 중이고 실제로 이제 오늘 개장을 했는데 전쟁 장기화 조짐이 비치면서 또 이제 주식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자본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와중에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삼가도 직결된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시점들을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알파고님도 당연히 종전 시점 예측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